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휴가를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떠나거나 머물거나 여행과 방콕 둘 중 하나라고 하네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든 휴가 중엔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잘 충전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 좋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 다운받으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여러분의 꿀같은 휴식에 함께합니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72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원입니다. 지금 여름 휴가 보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가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리면 첫 번째,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게 좋답니다. 우리는 무심코 스마트폰에 노출돼 많은 시간 SNS,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하죠. 특히 요즘엔 중독성 강한 숏폼 콘텐츠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깐 봐야지 했는데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잠깐 봐야지 했는데 어느새 새벽까지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쇼츠 중독을 넘어 쇼츠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이런 중독성 강한 숏폼 콘텐츠에 정신 건강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수면 흐름을 방해해 신체 균형을 깨트릴 수 있죠. 평소에도 그러는데 휴가 때는 오죽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과장이지만 스마트폰 보다가 휴가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 동안은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하거나 스마트폰 금지 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스마트폰 너머 세상보다는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함께 있는 가족,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갖는 시간을 보내시면 더 멋진 휴가가 되지 않을까요? 휴가를 잘 보내는 방법 두 번째는 책과 함께하는 거랍니다. 요즘 어딜 가든 멋진 카페도 있고 쉴만한 공간도 많습니다. 멋진 풍경과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책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보는 게 휴식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머리 아픈 전공 서적은 빼고요. 소설책이나 인문학 서적 어떨까요? 데카르트가 그랬죠.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요. 휴가 기간 좋은 책과 함께 멋진 추억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요? 여름 휴가를 잘 보내는 세 번째 방법. 당연한 거지만 휴가에 집중하세요. 일상의 고민들, 미뤄둔 일, 휴가 끝나고 돌아오면 닥쳐올 일정과 일들, 걱정거리가 많은데요. 일단 미뤄두시고 여행을 가셨다면 여행에, 집에 머물고 있다면 현재의 여유로움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 여름 햇살, 바람소리, 물소리, 푸른 바다, 아름다운 음악, 여유로운 느낌들,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눈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끼시고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고요. 이왕 떠난 휴가 신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나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라고 신나는 음악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전주시 의회 김동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고요.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암벽 안전관리 업무를 할 단시간 근로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업무 내용은 안전관리이고요. 근로 장소는 완산생활체육공원 암벽장입니다. 계약기간은 8월 2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근무 시간은 주 5일 8시간으로 근무일은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입니다. 응시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며 채용 인원은 1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6일 금요일까지고요. 방문 접수나 등기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조하시거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063-239-25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안내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을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입니다. 금연구역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주시 보건소 비만 탈출 프로그램 4기 모집 안내입니다.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비만 탈출 프로그램 4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8월 23일 금요일까지고요.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체지방률 여성 28%, 남성 20% 이상 전주 시민이고요. 30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화, 목 진행되고요.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교육과 고강도 전신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단체로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보건소 063-281-6335에서 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제18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9월 28일 토요일에서 29일 일요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열리는 제18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에서 행사장 안내,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장 환경 정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오는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모두 배움터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 기관과 생활문화센터, 공유공간 등과 협력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4년 전주시 모두 배움터는 완산, 효자, 솔레 청소년센터, 평화동 마을신문, 우화, 진북생활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전주시 평생학습관 063-281-526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동물 등록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의무 등록 대상인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면제합니다. 전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이며 등록은 관내 41개 동물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은 전주시청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동물정책과 동물정책팀 063-281-53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후 3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캘리그라피 과정 총 20명이고요. 수강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2일 월요일부터 8월 1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후 3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인후 3동 행정복지센터 063-279-716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잠 프로젝트 그대는 어디 있나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신지 궁금하네요.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 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주시의회 김동원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조금만 앞에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천일동 효자일동 지역구의 전주시의원 김동원입니다. 네, 삼천 1, 2, 3동 예, 맞습니다. 효자 1동. 예, 네, 지역구가 굉장히 넓으세요. 예, 네, 가장 큽니다. 예. 네, 인구도 많고요. 네, 그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갔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휴가를 못 가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의회가 4년인데 이 2년씩에서 전반기 또 후반기 나누는데 후반기에 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셨어요. 네네. 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원내대표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원내대표로서의 또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원내대표는 우리 전주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저를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입법에 있어 당론을 결정하고 정당 간 의견을 조율을 하지만 기초의회인 시의회의 경우에는 당에서 입안한 주요 정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당 소속 의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민주당 전북 특별자치도당과 소통하고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시의회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대표를 하시니까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바쁩니다. 네네. 그 전반기에는 문화경제위원회 활동을 하셨어요. 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문화경제위원회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문화, 체육, 경제, 농업 그리고 이런 폭넓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고요. 우리 전주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상임입니다.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전주시장의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네. 때로는 이제 견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사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보다도 저는 이제 전반기에는 의회 운영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네네, 수행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관한 사항이나 의원님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습니다. 네네. 운영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운영위원장의 역할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의회 회기를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낸다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의 교육 일정, 연수 일정 그리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의회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의원님은 굉장히 활동이 많으셔서 언제 쉬실지 궁금해요. 네.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또 기본적인 역할이 조례나 이런 입법 활동이잖아요. 예, 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운영위원장 수행하면서 발의했던 조례 중 이제 의회 청렴도 강화를 위해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의원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직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나 네. 그리고 요즘은 또 굉장히 그 개인형 모빌리티 PM 이러한 것들이 인도에 주차돼 있거나 혹은 이제 차도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단속을 강화하는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되겠네요. 네네네.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시나요?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죠.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항이. 그래서 앞서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흔히들 시민들이 말하는 그 정치에 대한 네. 회의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의회가 청렴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발의했던 조례나 그리고 이제 길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PM이 넘어져 있어서 네. 통행로가 안 그래도 인도폭이 좁은 곳에 그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게 무겁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 사실 서비스 제공업자가 치워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니까 시민들이 이걸 치우고 다녀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조례를 또 하게 됐고요. 네. 시민분들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례들은 시민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 이런 거 하면 의원님들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네. 약간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각자 의원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네네.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의회가 젊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열정도 넘치고 네네. 그래서 지금 전주시 직원분들께서는 살짝 긴장하고 계실 많이들 계십니다. 네, 그러시겠군요. 네. 제가 그 의원님들 스튜디오에 모시면 항상 하는 질문이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정치라는 게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보다는 그냥 삶을 살다 보면서 이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또 정치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은 네, 정치를 그렇죠.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막 이런 걸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뛰어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이게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그리고 정당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인 지역 정당에서 좀 활동을 하다가 이제 기회가 오게 돼서 이때 이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내가 막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편하면은 우리 시민들도 편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편해야 나도 편하다 이런 차근차근 조그마한 것들부터 먼저 변화를 시켜보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변화를 좀 이렇게 모색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재선이시잖아요. 예, 예. 초선 때와 재선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으신가요? 발언에 더 신중을 해야죠. 발언에 더 신중. 이제 초선 때는 좀 더 패기 있고 열정 있게 그렇게 가도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해를 해주시거나 양해를 해주시는데 재선은 또 재선으로서 의원으로서 바라는 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에 맞춰서 이제 또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움직여야 될 때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도 이제 초선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하고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발언에 좀 약간 이렇게 책임감이 더 느껴지시는데 발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 7월에 제 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 이렇게 하시잖아요, 의원님들이. 예. 그때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인한 주차 및 휴식 침해 발생 등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뭐 어떤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주시가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뭐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발언의 제목대로 모악산의 대규모 관광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제 많은 원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계셔요. 중인동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집안 대대로 거주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모악산이 전주 시내권에도 근접해 있고 그리고 자연건강이 수려해서 그리고 귀농의 느낌,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주거지를 원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곳 바로 옆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중인동 주민들의 생활은 분명하게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타고 오는 차량으로 인한 뭐 도로 수요 증가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면은 보행자 안전 문제 그리고 캠핑장이 조성되면은 쓰레기 문제 그리고 공원과 인파 그리고 공연 이런 소음 문제 이런 조용한 마을이 한옥마을처럼 이제 관광단지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세워야만이 나중에 가서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정말 커다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부터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가지고 네네. 이 주민들의 생활권하고 관광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서 이제 서로 이제 납득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네네. 준비를 하는 거죠. 전주에 살고 있는 시민분들 그리고 타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모악산을 자주 찾고 모악산이 활성화되는 건 좋지만 이거 항상 그 원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지난번 이렇게 5분 발언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지금 이 관련된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우리 행정 측에서도 제 발언으로 인해서 저와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당장 오는 10월에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그리고 분리대책, 방음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캠핑장에서 빠질 수 없는 바베큐 이런 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강구하기로 이야기를 현재 나눴습니다. 네. 캠핑장에 가신 분들은 뭐 오랜만에 갔으니까 즐겁긴 한데 이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소음이나 연기 뭐 이런 것들 피해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서로 배려하는 사이가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5분 발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5분 발언은 그냥 의원님들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순서를 지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 의회는 따로 순서가 지정이 없고요. 물론 있는 제도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 근데 발언 신청은 그냥 미리 본인이 어느 정도 시점에 내가 발언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네. 이제 사무국에 자리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봐서 이제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하고 네. 이번에는 가득 찼네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음으로 넘기기도 하고 또는 이제 내 발언이 진짜 시급하다. 아. 그럼 이제 그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네. 요청해서 바꿔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5분 발언 이렇게 하시면 이 5분 발언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뭔가 무게감을 느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뭐 피드백이나 뭔가 바꿔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나요? 예, 이거는 제도화된 부분인데요. 네.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면은 우리 행정에서도 네네. 그 5분 발언에 대한 그 질문 요지와 함께 답변서를 의원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5분 발언에 대해서 소관 부서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끝내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네네. 이제 그러는데 이 발언으로만 개선이 또 안 되면 이제 시정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 반드시 피드백이 또 오게끔 돼 있군요. 예. 아, 그래서 그 5분 발언을 하신 거고. 아,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 5분 발언 같은 것들 그 보도 자료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좀 예.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저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서 네. 5분 발언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정치를 하시는데 시의원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것들이 어떤 것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저는 그래도 젊은 의원 측에 속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한 추진력을 갖고 일을 빠르게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중점으로 두는 사항은 이제 장기적인 게 이제 내가 이 도시에 못해도 앞으로 한 40년 이상은 거주를 할 것 같은데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 자식들이 살아갈 때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그다음에 특정 계층 그리고 특정 분야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이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활동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라는 게 이제 혼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 지역구 특히나 그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SNS인데 네네.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주민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주셨을 때 빠르게 피드백이 가야 되는데 네. SNS 특성상 제가 일이 바쁘다 보면은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혹은 이제 아주 그냥 일주일 정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낼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화보다도 못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냥 직접 나가서 만나자. 그래서 동에 있는 행사 갔을 때 인사드리고 네. 이제 경청하고 그냥 공원을 한번 가서 괜히 앉아 있는 분들한테 아, 명함도 드리고 네네. 인사도 하고 괜찮으시냐 어떠시냐 공원에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경로당도 찾아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발로 뛰면서 소통을 하시는 거가 더 크시겠네요. 예. 네. 근데 저는 이렇게 SNS도 있지만 요즘 의원님들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도 또 공개되어 있고 해서 네. 이렇게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예, 많이 옵니다. 하루 종일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지 않으신가 궁금합니다. 이게 전화가 오는 시기가 딱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아. 당선이 막 됐을 때, 음, 그리고 선거에 임박했을 때 이런 때는 정말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것도 좀 성수기 비수기가 아, 나뉘는데 네네. 전화가 민원이 한창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음, 없는 날은 또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네네. 이게 참 밸런스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지역구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예, 저희 같은 선거구 내에서도 동이 되겠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천 일동, 효자 일동 같은 이제 주택 단지 혹은 아파트 단지 이런 민원하고 삼천 삼동 같은 경우는 모악산을 끼고 있어서 농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농촌 민원들하고는 좀 조금씩 틀립니다. 민원들을 뭐 이게 합리적인 민원도 있겠지만 막 좀 과한 민원들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의원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이제 최대한 민원인한테 네.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본인들도 아세요. 근데 이것을 구청에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얘기해서 안 됐을 경우에 정말 폭폭한 경우에는 그때 이제 의원들한테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같은 방식으로 결국에는 민원 풀어나가는 방식은 똑같은데 네. 제가 이분의 손을 잡고 시청을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나게 해드려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가냐 해서 혹시 이제 혹이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달라.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대부분 거치고 나면은 이제 그러한 민원인들도 어느 정도는 다 수긍을 하셔요. 네.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시다가 또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의원님께 직접 전화해서 이거 좀 그렇죠.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것 내 주변에서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지역구 주민들하고 소통도 또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또 이렇게 민원 같은 것도 또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재선이시고 또 전주시 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셔요. 예. 약간 아까도 하셨지만 무게감 있는 어떻게 보면 중진이신데 전주시의 변화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즘은 또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도시 이제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이런 것들하고 많이 비교들을 하세요. 전주에는 없는데 김제에는 있다. 시설부터 시작해서 정책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정주 여건이거든요. 어느 도시 가니까 살기가 좋다더라. 근데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전주에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상황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예산도 또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을 발굴을 해서 이제 전주형으로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살기가 좋으니까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인구 유입의 효과를 저는 불러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주의 변화와 발전 이런 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정주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뭐 하나의 어떤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일 큰 것은 말씀하시기를 출산 장려금이죠. 네. 그 비교 막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서 네. 저희 둘째가 2018년도에 태어났거든요. 네네. 그때는 동에다 추성 신고를 딱 하러 가면은 음. 축하합니다 하고 손세정제 2개를 줬어요. 아, 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근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도 한 둘째 정도면 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셋째로 가면 10만 원씩 12개월 120만 원 이렇게는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씩 팍 치고 들어오는 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이제 어느 도시 가니까 셋째 출산 장려금이 1,000만 원이다더라. 어디는 또 1억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출산 장려금. 네. 아무래도 이제 인구 감소 시대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전주시가 그동안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전주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인구가 굉장히 크게 많이 줄어들 거다. 뭐 예.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뭐 부산도 뭐 지역 소멸의 위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주시의 뭐 다양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예, 인구에 관한 부분은 우리 전주시장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서 네. 의원들 연구단체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를 전주시 인구정책 연구회를 지금 제가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연구도 같이 하시고 예. 어떤 부분에 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주 여건이죠. 음. 이제 가장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에 살게 낫다. 네. 이 정도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연구 용역 결과가 이제 올해 연말이면 나오는데 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네. 이제 정책이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의원님들과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의원님들도 뭐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나 뭐 이런 것 비서관들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예. 시의원님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다 저기 하시는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많이 바쁜데요. 네, 이게 제가 처음 의회에 등원했을 때는 네, 네. 입법 정책 연구원들이 4분 정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원 2명당 1명으로 해서 지금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총 35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7분의 정책지원관이 의회에 있어서 그래도 저 초선할 때보다는 지금이 더 훨씬 연구하기 수월합니다. 네. 그러면 2명의 의원당 한 명의 어떤 정책 보좌관이 정책관이 예, 예. 도움을 주시는 거군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제일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이제 조례가 보통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은 도의 도정과 발맞춰 갖고 입안하게 될 경우는 시에서 그렇게 부담을 갖지는 않는데 네네. 전주시에 없던 거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와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이것을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 전주시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예, 네. 조례를 항상 입안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네. 이제 예산 풀에서 정책을 입안을 함으로써 신규가 생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의 타당성을 또 오히려 의원이 가서 또 설명해야 되는 때도 그렇군요. 있기도 합니다. 좀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네. 후반기에는 또 달라지셨잖아요. 네. 네. 전반기에는 문화경제였는데 후반기에는 또 행정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네. 뭐 행정위원회를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좀 많은 것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행정위원회는 또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그쪽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네네. 물론 이제 한 상임위에 오래 계시면서 전문성을 쌓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이것도 한번 가보고 저것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전반적인 전주시장을 한번 좀 알고 싶다 하려면 또 행정위원회를 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전주시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이 기획조정실이거든요. 네. 그 소관위원회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면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꼭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스타일이더라고요. 하나를 깊게 파시는 예. 게 있고 한 분은 좀 넓게 또 하시는 스타일이 있고. 예. 네. 그래서 다양하게 두루두루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나 또 원내대표도 맡고 계시니까 좀 폭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뭐 지금 재선이신데 네. 뭐 이번만 하고 그만두실 건 아니시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아니, 물론 뭐 그 선택을 이게 선출직이니까 선택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예. 본인으로서는 내가 이번까지만 하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실 것 같고 예. 앞으로의 어떤 정치를 이렇게 계속 하실 생각이신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커다란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무언가를 욕심을 내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자리라는 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맡은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의원이라는 기회가 온 것처럼 네네.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예.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의원님 앞으로 이렇게 의정 활동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시민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 의회 그 300123동 그리고 효자 1동 지역구시고요. 예. 네, 김동원 의원입니다.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원내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네. 시민분들이 많이도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네. 전주시가 하반기, 그러니까 전주시 의회가 이제 이 후반기 활동인데 후반기 활동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핵심적이라고 하시면 근데 뭐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쟁점을 갖고 있는 어떤 활동들 이게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보통 의원님들이 이렇게 후반기 활동에는 어떤 것들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활동하시는지. 이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이제 선거 체제로의 전환들을 하시죠. 다음 선거에.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주로 이제 중점 사항인데 저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주에 이제 제일 큰 변화라고 하면은 세 가지죠. 이제 뭐 종합경기장 사업 그리고 대한방직은 어떻게 되나 네네. 그리고 전주시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변화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9월에 일정이 시작되죠. 예. 네, 9월에 되고. 그게 시민분들이 조금 혹시 내가 이렇게 의회 하는 거에 가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가서 보시면 되는 건가요? 예. 방청 신청을 현장에 당일날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붐비는 경우는 없어서요. 네. 방청 신청만 하신다면 뭐 비공개 회의 아닌 이상은 네네. 항상 근데 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민분들도 이렇게 뽑기만 하지 말고 어떤 일 하고 내가 뽑은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좀 가서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은 저희 의원들도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시민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주 시민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천동 효자 1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원 의원입니다. 이렇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초의원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하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만큼 부담 없이 도움받고 활용하시고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시 의회 3123동 효자 1동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동원 의원님 오늘 모셔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자주자주 또 전화도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입추가 지나니까 한낮은 여전히 덥지만 밤과 새벽은 조금 선선해지는 걸 느낍니다. 일기차가 점점 생길 텐데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 휴가 중이실 텐데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재충전하는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